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김영태의 행복한 교육세상입니다. 여러분, 특성화고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일찍이 직업교육을 선택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꿈과 끼를 키워나가고,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 그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좋아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학교입니다. 이런 특성화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83개교 정도 되고요. 서울에만 70여 개 고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워낙 특성화고등학교 인기가 좋다 보니 지방에서도 지원하고 특정 산업 분야에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는 지원율이 높고 인기도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집중 인터뷰 사랑방송님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인 서울 한강미디어고 최창수 선생님과 서현재 학생을 이곳 스튜디오에 모시고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기에 학생들은 배움이 행복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보람을 느껴요. 이렇게 말하는지 우수사례, 특색사업 또는 애완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창수 선생님 그리고 서현재 학생 어서 오세요. 짧게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우리 선생님부터. 네, 반갑습니다. 한강미디어고등학교 교사 최창수라고 합니다. 행복한 교육 세상을 펼쳐나가는 의원님 또 국민TV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서현재 학생. 네, 안녕하세요. 한강미디어고등학교 방송기술과에 재학 중인 2학년 서연재입니다. 방송기술과군요. 네. 여기 오늘 온 게 아주 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꿈을 실현시키는 학교, 진짜 전문가를 키우는 학교, 미디어와 디자인 특성화 고등학교 한강미디어고등학교에서 전문가를 향한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한강미디어고등학교에서는 미디어와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잘 짜여진 교육과정과 향상된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분야에 특화된 도서관, 전문 상담 선생님이 계신 상담실, 개인별 지정석이 있는 자율학습실, 쾌적한 보건실과 급식실, 체력단련실, 체육관은 더 즐거운 학교 생활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일본 학교와의 자매 결연, 일본 수학여행단 방문 등의 다양한 문화교류와 대만 유학반 운영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창단한 육상부는 체대 입시와 육상 선수를 향한 체계적인 훈련이 진행됩니다. 예, 영상 본 것처럼 정말 대단한 학교고 저도 지난달 한번 가봤잖아요. 그죠? 저는 솔직히
그 학생들 어떤 선입관이 좀 있었냐면요. 그 뭐 특성화 고교 학생들인데 그래도 뭐 고교생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수준이 높은지 몰랐어요. 근데 뭐 전문가 수준 뺨칠 정도로 정말 놀랍다고 그렇게 느껴서 제가 SNS에 많이 사실 홍보도 했는데 그 한마디로 그 한강미디어고가 행복한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서현재 학생 어떻게 학교 다니는 게 행복한가요, 정말? 네, 보통 학교를 생각하면은 다들 네. 학교 가기 싫다, 네. 공부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 네. 이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즐기면서 행복해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아까 그 방송기술과라면서요. 네, 그거는 누가 선택한 거예요? 그건 제가 골라서 제가 방송 쪽에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네. 이쪽으로 지원을 해서 왔습니다. 했고 특성화고고 방송기술과 지원하는데 뭐 부모님의 반대나 뭐 다른 어려움은 없었나요? 네, 오히려 제 네. 의견은 잘 들어주시고 좀 더 밀어주시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셔서 왔습니다. 그래도 뭐 부모님이 굉장히 열려 계시고 깨어있는 또 부모님이시네요. 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최창수 선생님도 한강미디어고에 근무하는 거에 큰 보람을 느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늘 행복해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협력을 잘 하신다는 거, 또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거, 학생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네. 저에게 제일 마음이 들었고요. 또 그 사이에서 학생들이 그 전문성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들, 아침에 등교하는 모습, 하교하는 모습, 그들에게 어깨에는 그 처진 모습이 아니고 정말 기분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특성화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이고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60년대, 70년대는 네. 아마 그때는 실업계 고등학교다 이렇게 네. 불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점차 이제 변천하면서 전문계 고등학교. 네. 이제 1998년도 3월에 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네. 특성화 고등학교가 탄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알다시피 그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질과 적성에 맞는 그런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일을 선택하고 싶은 학생들이 오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질, 그 다음에 적성 이런 부분들이 맞다면 그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떤 전문성을 위해서 실습 기자를 준비하고 또한 여러 가지 학습자를 준비해서 그들이 이 3년을 마치면 산업체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네.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사실 뭐 크게 상고, 공고 뭐, 그죠? 뭐 그런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 특성화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면서 정말 다양한 학교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보니까 뭐 우리 지금 한강미디어고처럼 미디어 또 뭐 보니까 요리, 뭐 만화, 애니메이션, 뭐 관광, 통역, 금은보석, 뭐 인터넷 학교도 있고, 그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한마디로 직업 기술 학교잖아요, 그죠? 직업 기술인, 전문적인 직업 기술인을 이제 양성하는 학교로 보이는데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일반계 인문고등학교하고 그래도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성화고등학교는 네. 거의 이제 개인의 그 소질, 적성 하고 능력이 그 유수한 학생들을 특정 분야에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거기가 이제 3년을 네. 맞이하면서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현장 실습을 주로 나갑니다. 네. 그것은 일종의 그 직업 체험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현장을 경험해서 전문성을 기르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의 직업을 갖고 일을 해야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곳이 특성화고등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뭐 아시다시피 뭐 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 진학 위주의 그 교과 교육을 실시하고 또 대학을 누가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가, 학력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학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는 많이 사실은 본래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그죠? 아무리 대학 가기 위한 대학 가기 위주의 그 학교라고 하더라도 거의 뭐 입시하거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일부 요즘 이제 그거를 탈피하고자
뭐 본래의 모습을 찾자 그래서 뭐 혁신학교 이제 움직임이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특성화고등학교는 뭐 저도 몇 개 특성화고에 가봤고 또 들어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상당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고 또 학과도 선택해서 오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네. 그러니까 뭐 누구의 어떤 강요나 그렇죠? 네, 그런 게 없이. 입학을 네. 저희가 이제 후기 모집이 있고 전기 모집이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는 전기 모집에 해당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중학교 3학년을 마치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소질이라든지 적성이 맞다면 지원을 하는 곳이 바로 특성화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입학 원서를 받고 자기 과에 맞는, 희망에 맞는 곳을 먼저 선택해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이제 네. 보람도 느끼겠고 그렇습니다. 또 자기가 재능 소질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 같고요. 네. 그죠? 우리 연재 학생도 아까 들어보니까 뭐 본인이 학교를 선택했고요. 그죠? 학과도 선택했고. 근데 친구들 대부분이 다 그런가요? 아니면 특성화고에 온 거를 약간 뭐 후회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특목고나 인문계 못 간 거에 대한 약간 뭐 그런 컴플렉스나 열등감 있는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네, 제 친구들, 제 주변에서 네. 보기에는 우선 네. 그런 친구들은 본 적은 없고요. 네. 오히려 인문계 같은 학교에서 저희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네. 더 부러워하고 저희 학교로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서 네, 그런 경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문계 다니는 아이들을 조금 불쌍하게 생각을 하는군요. 왜냐하면 이제 맞아요. 인문계 다니는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성적 스트레스가 크고요. 그렇죠? 네. 또 공부한다고 뭐 성적이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많고 솔직히 뭐 여기서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지만 학교 밖으로 다시 말하면 학업을 중단하고 이제 그런 아이들도 많고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심지어 이제 뭐 자살자도 속출해서 청소년 사망 1위가 사실 자살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상당 부분이 성적 입시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런데 특성화고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러면 그런 아까 얘기한 뭐 성적 스트레스나 또 우울증이나 뭐 자살 충동 같은 건 별로 없겠네요. 네, 저희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예. 자기가 이 과목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자기 전공 과목을 정하고 왔기 때문에 더 즐겁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막 그런 고민이나 이런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만족하는 거군요. 네. 예. 우리 최창훈 선생님, 그러면 한강 미디어 고등학교는 주로 어떤 아이들이 지원을 하나요?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요. 저희 영등포에 저희 학교가 이제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영등포 고에든지 강서구라든지 양천구 그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오게 주로 되는데 오고요. 네. 서울에 한 136개 중학교에서 저희 학교를 오게 되겠습니다. 네네. 아마 주로 미디어 디자인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고요. 이 학생들이 이제 방송과, 산업 디자인과, 사진과 네. 이쪽에 이제 관심이 높은 학생들이 오게 됩니다. 네. 경쟁률도 높고 또 물론 개인이 가정이 어려워서 오는 학생도 있지만 강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가업승계라든지 본인이 이 꿈을 꼭 이루고 싶다. 네. 뭐 PD가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사진작가가 되고 싶다든지 디자인 분야에 탁월한 어떤 인물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 주로 있게 되겠습니다. 네, 보니까 뭐 상당히 취업률도 높네요. 66.9%라고요. 네. 네. 글쎄 뭐 저희 학교가 뭐 몇 년 동안 그 추세를 보니까 네. 취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그 66.9%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평균 이상의 네. 지수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아마 그 노력하고 네.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정말로 발로 뛰고 한 결과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이 산업체에서 그 운영하는 그 사장님들이 이 학생들을 데려다 쓰고 보니까 아니 이 고등학생들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을 네. 많이 인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률이 높아지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전문 동아리 활동 네. 참여 비율도 뭐 네. 41.2%. 네, 학생들 참여가 굉장히 크던데.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작품 수준이라고 할까요? 실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보고 제가 깜짝 네. 놀랐는데 우리 서현재 학생 왜 특성화고에 진학했어요? 네, 네. 저는 네. 중학교 때부터 네.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꾸고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대학 가서 이제 또 공부를 해서 가는 것보다 네. 저희가 미리 빨리 기술을 배워서 먼저 진학을 한다거나 취업을 해서 네. 빨리 먼저 기술을 배워서 나가는 게 더 빠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특성화고등학교에 오게 됐어요. 그 생각을 중학교 때 했어요? 네, 중3 때. 그리고 아까 부모님도 동의했다는 거죠? 네. 특성화고등학교는 주로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 수업이 첫째 재밌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수업 자체가 그 혼자 하는 수업이 아니고 나만 잘하면 된다는 수업이 아니고 협동 수업, 네. 또 프로젝트 수업, 또 학습자 문제 해결 과정 수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팀플레이로 네, 모두 그렇습니다.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네. 협력 수업이라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대화가 고갈되는 네. 게 아니라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네. 또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해서 또 상대방이 듣고 또 그것을 서로 조율하고 이러다 보면 친구가 생기고요. 또 조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작품을 만들 때 서로 공유하게 되고 네. 만족도가 높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습 과정에서 우울증이 있다든지 뭐 네. 열등감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해소가 되고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저는 적어도 그렇게 보고 인문계처럼 뭐 성적 순으로 아이를 줄 세우지는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친구를 무슨 경쟁자, 라이벌로 여기지는 않겠네요. 네. 그죠? 네. 예.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학교 운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강 미대고등학교는 네. 그 2015년도에 이렇게 네.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셋이서 더 행복한 학교 세우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이라고 하면은 뭐 알다시피 학생, 학부모, 교사가 되고요. 네, 교육 주체죠. 그렇습니다. 학생, 네. 학부모,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네. 이제 together, 네. help, 네. 그다음에 education 이렇게 네. 해서 다 같이 돕는 교육이다. 함께 도와주는 네, 교육이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이제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에게 미래가 또 장래가 촉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것을 또 진행하고 또 그것을 평가하고 이렇게 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자료 보면서 자세히 보니까 교육 공동체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 교육 과정을 형성하고 또 수업 방식 혁신을 위한 뭐 학습 연구반 이런 것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구체적으로 학교의 어떤 건지. 특징은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공동체 구성원이죠. 네. 이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합니다. 네. 난상 토론을 한다든지 해서 교육 과정을 편성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 교사 선생님들만 아니라 네. 지역사회 이원들 네. 또 산업체에 네. 종사하시는 CEO 이런 분들을 9명 정도를 모시고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을 편성하게 되는데 편성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을 듣는 이유는 특성화고등학교는 대학 진학 위주보다는 네. 취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쪽을 지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CEO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 사회가 많이 변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교육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교과서에 더 우리가 재구성을 해서 그 부분들을 학생들이 배워 나가면 사회의 그 현장 산업체에 바로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과정 시대가 이제 계속 변하니까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교과 과정을 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또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학습 부담을 덜어준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탄력적인 지금 운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거기에 혹시 근데 학생들 의견도 좀 받나요? 학생들 의견은 당연히 네. 피드백에서 우리가 설문지를 조사해서 네. 받습니다. 개개인에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설문지를 통해서 저희가 그 의견 수렴을 해서 받고요. 또 수업 방식 혁신 같은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학습 연구반인데 저희가 그 어떻게 하면 요의 이 목적이 이제
교실을 어떻게 하면 활기차게 할까? 네. 여기에 이제 주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방식 혁신을 위해서 학습 연구반을 만들었는데 이게 자원입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들이 8개 팀을 만들어서 34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의 교실을 활성화시키고 또 학생들에게 즐겁게 수업을 가르칠 수 네.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적용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한강 미디어고 이 이야기 주로 이제 보내주신 그 자료를 자세히 보면서 네. 거의 사실 뭐 혁신학교 보는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교과 과정도 상당 부분 교육 주체의 의견을 받아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줄까 해서 좀 어려움 겪는 아이들한테 학습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연재 학생 지금 이런 지금 시스템이 교육 과정이 어떻게 많이 그 만족도가 높은가요? 학생들이? 네, 만족도도 네. 높고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학생들도 다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특히 그 좀 장점이라고 할까요? 좀 선생님들이 우선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저희 의견이 잘 반영되고 이렇게 학생들이 되니까. 그럼 바로바로 뭐 어떤 그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원하는 게 있으면 학교 측에 전달을 하나요? 의견 전달을? 네, 그거는 이제 학생회에서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이제 네. 학급회의를 통해서 의견이 네. 나오면은 학생회가 대표로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랑 면담을 해서 이제 다 의견을 전달하고 그게 네. 다 수용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거기다 수용이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그 교육 공동체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과정 편성한다는 것도 굉장히, 그죠? 새로운 거고, 또 특히 학습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과정이라는 건 일부 아이들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는 잘한다 못한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북유럽 교육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빠른 아이와 더딘 아이잖아요. 어떤 걸 가르쳐 보면 좀 빨리 익히는 아이가 있고 더디어 익히는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좀 느린 아이들을 위해서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정책까지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문계 학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틀에 박힌 대로 하니까. 그 부분 학습 얘기했고. 부담을 덜어주는 것 중에 하나를 더 추가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는 이제 전문 분야를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특히 그 영상 제작이라든지 디자인 분야라든지 사진 분야는 어떻게 보면 문화와 예술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많이 그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반에서 연구한 결과 학교 수업 시간 진행하면서 모두 해결해 주자. 네. 그래서 그것이 거의 적중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수업을 받으면서 별도 수업을 받지 않더라도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코스를 마련했고 거의 실습 위주네요. 네, 그렇게 이론 위주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격 취득률을 갖게 되는 그런 그리고 결과를 이제 얻다 보니. 아까 이제 그 보니까 그 또 창의력을 위한 그 융합 교과 네. 이 부분이 또 특색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거고 또 교과 편성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네.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이제 미디어 디자인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과마다 좀 약간의 관련성이 있는데요. 방송, 사진, 디자인 분야에 서로 관련성 있는 그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협력하면 상승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과를 학교 자율과정이라는 교과가 있습니다. 공통으로.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맞는 교과를 선정해서 모두가 세계과가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융합 교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요즘 화두가 사회적인 화두가 어떻게 보면 융합 또는 뭐 통섭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떤 칸막이가 아니라 칸막이를 조금 낮추고 그죠? 문턱을 좀 낮춰서 서로 협력함으로써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는데 이걸 벌써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창의력 높이기 위해서 융합 교과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교과를 이해하고 또 같은 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관련성 있는 교과를 배움으로 인해서 창의성이 좀 창의력이 있게 되고 또 어떤 작품을 만들면 우리가 단순한 거에서 좀 복잡하면서 독특한 이런 것들이 작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연재 학생도 지금 방송기술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나요?
융합교과 움직임? 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같이 하나요,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저희가 방송기술과인데 이제 네. 방송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과의 디자인과나 사진 네. 수업도 같이 듣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게 여러 가지 같이 배우면서 관련성이 있으니까 같이 배우면서 시험도 같이 보면서 네, 다 같이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몰랐던 분야인데 어쨌든 새로운 분야를 알면서 많이 도움도 되고 네. 흥미도 있겠어요, 또. 그죠? 네. 새로운 거에 대한. 네. 훨씬. 그리고 이제 학교를 소개한 거 보니까요, 우리가 일명 많이 하는 SWOT, 그걸 보니까 안정된 취업처가 그래도 좀 부족하다. 그리고 졸업생 취업 기회와 이 보수가 좀 낮은 업체가 다수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성화고의 어려운 점, 애완, 이걸 거의 다시 말하면 지금 약점과 위협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학교는 이렇게 이제 분석한 결과 네. 이제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또 의욕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 학생들의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좌절시키지 않고 희망에 맞춰서 또 본인이 희망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정된 취업처가 확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런 겁니다. 물론 경제도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학생들 전문성은 뛰어난데 저희 선생님들이 나가서 많은 기업체의 CEO를 만나고 또 협력을 위해서 MOU도 맺고 저희가 아마 올해 맺은 것만 해도 31개 정도 됩니다. 예. 그 외에도 MOU를 맺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회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업처들이 좀 확보가 되면 우리 학생들이 좀 질 좋은 취업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저부터도 제가 네. 고등학생들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이런 사실 선입관이 있었는데 네. 가보고 그게 깨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죠? 야, 놀라울 정도로 잘하네. 야, 이게 고등학생이 정말 이게 고등학생 과연 작품이야? 고등학생 실력이야? 놀라울 정도로 예? 그런 인식이 조금 더 그죠? 기업체 인사 담당하는 분들이나 네. 영향력 있는 분들이 조금 그분이 좀 깨이면 훨씬 더 고교 졸업생들한테 그 문을 더 열겠어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한강 미디어고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취업률을 그래도 비교적 자랑하는데 그리고 전문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거의 절반에 가깝게 41.2% 또 각종 경진대 실적이 30% 넘고 굉장히 우수 사례, 특색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자랑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에도 부족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몇 가지 좀 특색적인 걸 좀 이야기한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서인재 학생이 좀 하나의 문화사업부터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우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각 과마다 자기가 전공 과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학생당 한 작품을 만들어서 갤러리에 전시를 하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자기의 상상력이나 창의성을 발휘해서 작품을 만들면은 이제 자기 이름과 같이 3, 4, 5층에는 저희가 학년층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갤러리를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네, 자기 작품을 이렇게 걸어놓고 친구들이 감상할 수도 있고 선생님들도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놨고요. 그러니까 방송기술과 학생이 다를 거고 아까 사진 영상과 학생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럼 방송기술과 학생은 어떤 작품을 만드나요? 방송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네. 단편 영화 제작을 1인당 하나씩 하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네. 단편 영화를 직접 만들어서 전시를 한다 그 얘기예요? 네. 네. 1년마다 네. 그 팀을 이뤄서 이제 단편 영화를 만들어서 팀으로. 네. 네. 그리고 사진 영상과는요? 사진 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인물 사진이나 이제 웨딩 사진 이런 거 저희 학교에 다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대회에 나가서도 상을 받아오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출품도 해서 또 수상 실적도 대단하던데요. 그죠? 예.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함께 만드는 인성교육 뉴스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방송기술과에서 동아리가 따로 있어가지고 뉴스반이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반에서 매 달마다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이런 걸 회의하면서 조사를 하고 직접 가서 촬영도 해가지고
아나운서도 직접 해가지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해가지고 방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뉴스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나요? 어떻게 하나요? 거의 한 2달에 하나씩 이제 기획하고 촬영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한 2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 정도씩 그 뉴스를 모아 전달을 한다는 거죠. 학교 뉴스를. 네, 학교에 층마다 TV가 설치가 돼 있어서 네, 뉴스를 몇 방영. 분짜리 뉴스예요? 보통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네, 네. 방영할 수 있어요. 어때요? 그럼 호응이 굉장히 아이들이 좋은가요? 네, 호응도 있고 저희가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퀴즈 같은 것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뉴스가 끝나고 퀴즈 같은 것도 내가지고 맞추면 이제 방송으로 누가 맞췄다 이런 상품도 주기도 하고 이러고 있어요. 예. 아니 또 듣자 하니까 뭐 국민안전처가 실시하는 데서 뭐 수상 장관상을 받았다고 그러던데.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 학교 뭐 여러 가지 특색 사업을 말씀드리면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갤러리 말씀하셨고요. 인성 뉴스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그 미디어 디자인 특성화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분야에 그 아주 특기가 있는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또 배우면서 그게 상승이 돼가지고 재능 발휘가 아주 상당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공모전이라든지 또 영상제라든지 이런 데 나가면 뭐 거의 상을 다 가져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다시피 이제 119 안전뉴스가 이제 국민안전처가 처음 생겼는데 소방서와 함께하는 119 안전뉴스에 공모전을 했는데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극도 연극도 해주고 또 영상도 또 보여주고 해서 상당히 그 안전처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이제 작년도 받았고 올해도 지금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이미 상을 받으러 다음 주에 가게 되고요. 전국대에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또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매우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네. 늘 제가 이제 퇴근을 가능하면 빨리 하지 않고 천천히 하는데 학생들이 뭐 9시쯤이나 돼야 하교를 합니다. 저희 학교를 보시면 밤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뭐 8시, 9시까지 불이 켜 있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억지로 강제로 네, 인문계에서 시키듯이 야자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뭐 간식도 주는 것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남아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말 한강 미디어도 가봤고 몇 개 특성화고도 가봤는데 야, 참 이런 행복한 학교가 정말 더 많아져야 되겠다. 전국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가 좀 활성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전반에 아까 직업 기술인으로 능력 있는 또 전문직으로 자리 잡으면 정말 좋겠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많아봤자 50% 정도가 대학 진학률인데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아까 각 자기의 소질과 재능이 있는데 그거는 숨겨두고 오로지 그냥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인문계를 가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대로 힘들고 또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도 힘들고 또 지켜보는 부모님도 힘든데 지금 특성화고는 전혀 지금 그렇지 않은 그죠? 자기가 선택했고 자기 재능을 살리는 거니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본인이 신나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연재 학생 보니까 예술 분야에서도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하는 그 특색 사업이라고 할까요? 뭐 활동이 있다면서요? 좀 소개해 제가 줄까요? 지금 전교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회에서 이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하던 도중에 이제 점심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친구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다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음악회를 열기로 했어요. 이제 각 층마다 피아노를 설치하고 점심시간에는 이제 로비에다가 스피커 같은 걸 설치해 두면은 이제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와서 남는 시간에 춤을 추는 학생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학생은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자기 끼를 방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이 복도로 나와서 피아노를 연습하기도 하고 가끔 보면 대결을 하기도 해요. 피아노 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친구들 많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보람차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학생회에서 직접 학생회에서 자발적으로 또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또 학교 측이 도와주어서 가능한 거잖아요. 네, 학교 측에 네. 건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야, 그래도 굉장히 부럽고, 야, 좋다 느낌 받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제가 만약에 전에 있었던 사립학교, 인문계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죠? 왜냐면 아이들은 무조건 정숙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각 층마다 피아노를 놓고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고 한쪽에서 춤을 추고, 이거 뭐 상상이 안 되는데, 야, 정말 파격입니다. 야, 학교가 정말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신바람이 나니까, 학교 결석하는 애가 없겠어요. 그죠? 네. 다 즐거워하고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 지역사회하고 그 함께하는 뭐 학교 공동체 운영, 이런 또 프로그램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 지역사회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져야 그 학교 발전에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지역사회가 저희가 이제 영등포 구의 양평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면 그 나눔을 가질 수 있을까? 네. 또 우리 학생들의 재능을 어떻게 하면은 발휘해서 본인에게도 득이 되고 또 지역사회에도 득이 될 수 있을까? 네.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심사숙고한 협의를 했었는데 네. 저희들이 그 중에 이제 그 연세대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다 앨범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앨범을 가져오게 해서 그 학교에서 실습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 앨범을 가지고 회고록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이제 했습니다. 도와주는 거죠. 네, 학생들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컴퓨터도 네. 만져보고 프로그램에 만져보고 또 옛날 추억의 사진을 스캔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고록을 만들 책자로 이제 만들어지게 네. 됩니다. 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이제 뿌듯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은 너무 기분 좋은 일일 네, 거고요. 아이들은 그렇게 도와주면서 저 자기 일종의 재능 기부 봉사 활동인데 그렇습니다. 또 보람을 느끼고. 예. 네. 또 하나는 그 이제 장수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어르신네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가정이 또 어려운 분들은 또 사진 하나 훌륭하게 찍고 싶은데 네.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이런저런 많더라고요. 사정 때문에 미처 못 찍은 그렇습니다. 일이 많죠. 네, 네, 경우가. 그래서 그분들도 65세 네. 이상 되신 분들을 저희 영등부청과 함께 네. 협력을 했더니 다수가 이제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에서 네. 사진 그 스튜디오에서 그분을 모시고 사진을 네. 다 찍어드려서 아니 그러니까요. 네. 스튜디오 시설도 놀라웠어요. 우리 그렇습니다. 여기 국민 TV 방송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거기서 촬영하고 싶은 욕심이 날 정도로.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르신들 사실상 영정 사진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찍은 나중에 사진이 정말로 장식장에 걸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예. 그래서 정말 오히려, 놀라운 일, 네. 꼭 필요한 일 하고 있네요. 학생들이 예. 오히려 그 보람을 많이 느끼고 네. 또 저희도 좋고 어르신들도 매우 좋아하는 그런 네. 표정을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우리 좀 학생자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한강미디어고는 특히 특성화고는 그야말로 학생회가 활성화돼서 교육 주체 역할을 하네요. 네. 네. 네, 학생회가 직접 실질적인 학생들의 대표 기구로서 이제 학교의 거의 모든 학 활동들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직접 기획하고 저희가 직접 회의를 해서 선생님들에게 건의를 해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학교 행사 같은 거는 거의 다 이제 학생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고 네.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 OT를 준비해 준다거나 스승의 날 행사, 그리고 네. 축제, 구기대회, 체육대회 이런 걸 다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학생회가 먼저 기획하고 제안해서 하고 진행도 하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럼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학교는 뒤에서 밀어주고. 네, 네. 네. 아주 학생회 우리가 지금 교육계의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학생회 법제화잖아요. 그죠? 학생회가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물론 학부모회, 선생님, 교사회도 법제화돼야 되지만 학생회 법제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는 있는데 여전히 안 되는데, 한강미디어고만 보면 또는 특성화고만 보면 사실 학생회 법제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과 연계된 아이들의 봉사활동은 이제 보통은 많은 학교들이 지역에서 섬이잖아요. 그죠? 지역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데, 지금 한강미디어고나 특성화고는 지역과 아주 밀착된, 그리고 네. 도움을 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고, 또 금방
학생의 법제화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뭐 꿈 같은 학교네요. 예? 예. 그래도 저기 그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학교 지금 특성화고의 뭐 좋은 점, 즐거운 점, 행복한 점도 많겠지만 좀 더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어려운 점 같은 네. 경우에는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자면 예. 얼마 전에 이제 축제를 네. 했었어요. 10월 말에 네. 이제 축제를 했었는데 항상 매년 11월 초쯤이 되면 이제 한강 어울림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축제 이름이 한강 어울림입니까? 네, 한강 어울림 축제고요. 네, 어울림. 네, 멋있습니다. 축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선은 좋은 거는 저희 학교가 방송기술과 산업디자인과 사진 영상과 네. 세과로 돼 있어서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포스터를 만들어요. 학교 네. 포스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방송기술과 사진 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할 때 사진 찍고 영상을 찍어서 영상도 만들고 사진도 방영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번에 축제 때 이제 축제를 하려면 저희 학교 장비를 쓰거든요. 저희 학교 카메라를 쓰고 이러는데 요번에는 외부에서 카메라가 이제 축제 거의 3일 전쯤에 들어와가지고 되게 사용법도 모르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와가지고 직접 잘 가르쳐 주시고 저희 학생들도 진짜 놀라울 정도로 네. 집중력이 대단해서 정말 더군다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뭐 신나가지고 네. 뭐 정말 정말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밤새도록 연습하는 거 보고 이제 축제 당일날은 이제 네. 실수 없이 네. 잘 마무리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한강 미디어고 축제를 제가 못 가봤는데 이렇게 막 그림이 그려져요. 아까 특히 방송기술과가 있고요, 사진 영상과가 있고 또 디자인이 함께 하니까 좀 막 굉장히 창조적이고 새롭고 훨씬 더 다른 일반 학교 축제와는 크게 달라 보일 것 같아요. 네, 저희 학교에서 다 직접 저희 학교 기구로 찍고 축제도 운영하기 때문에 네, 다들 즐거워하고 축제 관련 자료나 사진이나 영상이 또 홈페이지에 좀 올라 있나요? 네, 올라가기도 하고 저희가 네. 전시도 하니까 갤러리 운영하면서 전시도 네. 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구경 많이 오기도 해요. 구경도 많이 오고 또 참여하는 학생들이 다소 힘들긴 해도 본인이 원하는 일이니까 좋아하는 일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하겠어요. 네. 그죠? 제가 옆에서 그 한강 어울림 축제 네.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서현재 학생이 말한 것 같이 그 장비들이 이제 뭐 카메라 외에 네. 조명이라든지 무빙 프로젝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도 이제 생각할 때 이걸 과연 운영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 아마 업체에서 납품한 업체에서 아마 그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학생들이 얼마나 집착력이 강하고 몰두력이 있었는지 네. 이걸 프로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이 나오는 걸 보니까 선생님들이나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학부형들이 오셔갖고 방송국 수준이라는 거예요. 방송국 수준.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우리 학생들이 그 밤새면서 그렇게 몰두하고 연습하고 장비 다루면서 습득해서 그 어울림 축제를 성공적으로 그 이뤄낸 걸 보면 참 선생님들도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직접 가르치면서도 네. 생각보다 훨씬 더 기대 네, 이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 행복하고 선생님들이 너무 학생들을 이게 그 행복에 의해서 막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걸 보면서 참 우리 학이 참 좋다. 그러니까요. 청출어람 이게 사실 부모는 자기보다 더 똑똑한 아이가 태어나거나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기분 좋은 것 때문에 선생님들도 훌륭한 제자들이 나오면 더 기분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네. 그죠? 정말 왜냐면 이제 저는 계속 이제 교육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북유럽식 그러니까 핀란드식 교육을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이제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그 한강 미디어고 보니까 핀란드 가볼 필요가 없고 스웨덴식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거의 북유럽식 교육을 지금 학교 현장에서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노르웨이 가서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아까 얘기한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그 북유럽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소질, 적성, 개성이 뭔가 이거를
스스로 하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나비 교육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나비가 그 알에서 깨어나서 애벌레가 되고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멋진 그 나비가 돼서 자기 마음껏 자기 꿈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선생님과 학교와 지자체와 국가는 도와만 주는 거잖아요. 보조하는 역할인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가 원치 않는데도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고,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막 가기 싫어하는 우리 뭐 개나 소에 비유하면 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목줄이나 뭐 이렇게 해서 막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닌데, 그래서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힘들고 또 아이들 정말 학부모님대로 힘든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야, 이게 한강 미디어국뿐만 아니라 정부의 특성화고가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각각 자기 소질, 능력을 발휘하도록, 또 본인들이 너무 기뻐갖고 학교 생활하니까, 그죠? 네. 행복하겠어요. 뭐 이야기를 나누면 한두 끝도 없고요.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우리 서현재 학생부터 해주실까요? 네. 네, 우선은 저는 제 꿈은 영화 감독이고, 다른 선배님들도 영화 감독인 분도 있고,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다 동감을 할 얘기인데, 네, 저희가 이제 각 학교에 이제 자기가 이 일을 하겠다, 미리 기술을 배우겠다 해서 온 것이고, 저희가 따지고 보면은 일반계 친구들보다 저희가 더 열정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미리 기술을 배우고 먼저 빨리 배워서 일을 하고 싶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온 것인데, 이제 그렇죠.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취업처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고, 이제 고졸이라는 편견 때문에 이제 잘 받아주지 않고 무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고등학교를 먼저 진학을 한 거기 때문에 좀 그걸 알아봐 주시고, 저희도 이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열심히 3년 동안 공부를 했고 실력을 쌓고 있으니까, 저희도 대학교 나온 거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네, 취업처에서도 이제 대학교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저희를 우선 먼저 실력을 봐주시고, 저희를 먼저 취업 그런 거 편견을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 그죠? 그리고 재능, 요거를 발견을 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기업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그냥 어느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소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실력, 그것만 보고 뽑고, 그것을 바라보고 선택한 특성화고 아이들이 정말 후회 없도록, 그죠? 내 선택이 옳았다. 이게 돼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용기 있는 선택을 했는데 졸업 후에 가서 이런저런 장애물에 걸리면 또 다소 아주 일부는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괜히 이 길을 선택했나? 그래서 그 어떤 학벌사의 벽을 우리가 함께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특성화고등학교에 오면 꿈이 생긴다. 저는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교육생활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아침에 등교하는 거, 또 하교하는 걸 보면서 이들이 아침에 부지런히 와서 늦게 갈 때까지 보면 그들이 뭔가 작품을 몰두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내고 보람을 느끼는 그것을 보면서 참 내 자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는 뭐 서로의 경쟁보다는 협력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학생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가움이 흐르는 것보다 따뜻함이 흐르는 온기 있는 그런 곳이 특성화 고등학교다 생각이 듭니다. 꼭 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다면, 이렇게 배운 학생들 결코 차별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학생들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이라든지 또 제도적 장치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산업체에 있는 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고등학생으로 보지 마시고 전문인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능력인 전문인으로서의 직업기술인, 또 학생들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또 선생님들도 애써야 되겠지만 우리 또 기성세대 어른들의 몫입니다. 그죠? 무조건 대학을 가라고 하기보다는 일찍부터 자기 재능을 알고 소질을 개발해서 전문성을 갖췄을 때 그런 사람이 대우받는, 적어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함께 애써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저기 나무 옆에 아프리카에는 보기 드문 아주 맛있는 과일이 가득 찬 바구니가 보이지?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달콤한 과일을 모두 다 줄 테니 지금부터 힘껏 뛰어가렴. 그런데 앞다투어 달려갈 것이라는 인류학자의 예상과는 달리 그 아이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함께 달리기를 시작했고 아이들은 과일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입안 가득히 과일을 베어 물고는 키득키득거리면서 행복하게 나누어 먹더라는 얘기입니다.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과일을 다 주려고 했는데 왜 다 같이 손을 잡고 달렸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의 입에서 우분투 이 단어가 합창하듯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답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저만 혼자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우분투라는 말은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또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강조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우분투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 경쟁을 부추기고 1등, 2등, 3등 계속 등수, 석차를 매기는데 이젠 우리도 차가운 경쟁교육 대신 따뜻한 협력교육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한강 미디어고 학생들의 활동에서 보듯 정말 행복하고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복한 학교, 꿈과 끼를 키워주는 학교가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속히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전문 직업인이 대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직업, 기술, 교육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임금이나 승진에서 거의 차별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어도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라네요. 심지어 대학 교수나 캠퍼스 안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나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우리도 독일 등 교육 선진국들처럼 대학 간판이 아닌 현재의 실력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그런 능력 사회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9 안전뉴스의 앵커를 맡은 원준혁, 이지연입니다. 들어가기 전 무슨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다 함께 보시죠. 우리는 지금부터 골든타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타임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처음 듣는 거. 잘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골든타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요. 그럼 여기서 골든타임에 대해 소방대원분들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골드타임 5분은 화재 초기 5분과 응급 환자 수생률 향상을 위한 5분, 이러한 것을 5분 골든타임제라고 합니다. 이처럼 골든타임은 생명을 살리는 5분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철에는 이제 산행이나 벌초 같은 것을 하러 산에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빈번하게 말벌에 쏘여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라는 그런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공사장 주변에는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생각보다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지키고 있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안전사고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영상은 안전사고를 재현한 영상입니다. 다 함께 보시죠. 각 학생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화재 대피 훈련을 1, 2, 3학년 대상으로 모의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니 나긴 났냐? 또 한참 올리다 끝나겠지 뭐. 야, 신경 꺼. 야, 그러지 말고 다들 일로 와봐. 우리 그냥 놀아! 여러분, 이 사이렌이 울려도 아무런 반응조차 없는 아이들. 만약 이게 실제 상황이었을 경우 가스가 노출되고 5분 이내로 피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10%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늘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무감각해져 5분 동안 당신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더라면 5분 뒤 당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이야! 화재가 났을 때 대피 요령은 물에 적신 수건 등을 얼굴에 감싸서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합니다. 생명줄과 같은 골든타임,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심심하지 않냐? 야, 일로 와봐. 우리 심심한데 장난 전화 할래? 119! 119? 네, 119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소방서죠? 여기 불 났어요. 여러분, 매년 장난 전화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장난 전화를 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정도가 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루에 수십 차례씩 일어나는 화재 사고 속에서 여러분들은 장난 전화로 낭비하는 시간 5분과 생명을 바꾸시겠습니까? 장난으로 건 한 통의 전화, 누군가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차가 막히는 도로, 비켜주지 않은 차들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소방대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5분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히 출동을 해야 하는데 이제 신호에 정차 중인 그런 차량들이나 아니면은 길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런 시민들에 의해서 출동이 지체되는 그런 애로점이 저희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황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지난해 평균 구급차 도착 시간은 8분 18초. 5분 내로 도착한 차량은 3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시 천천히 가는 것이 위급한 사람을 살리는데 도움을 주는 행동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도로에서 소방차를 비켜주는 5분의 기적, 당신도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 정말 골든타임 5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다시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사용하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주는 불. 하지만 작은 실수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불. 조심히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상 119 안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